믿어지지 않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두 남녀가 살았다고?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어쩌면 조선에서 가장 슬픈 사랑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를 특이한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의 갈라진 틈 사이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만큼 좁은 공간에 사랑에 빠진 남녀가 집을 지어 살았다고 합니다. 평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지방에 볼 일이 있어 내려가는 중에 짬을 내어 가보기로 합니다. 상주의 어느 시골 도로가 옆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숲으로 오릅니다. 여행이라는 게 경치가 좋은 여행지도 좋고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것도 좋지만 때론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독특한 장소를 찾아가 보는 여행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테마의 여행이죠. 새소리, 물소리, 한여름 숲의 소리 너무 좋네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쪽에 유명한 폭포가 있나 보더라고요. 잠시 보고 갈게요. 물고기들이 많네요. 그리고 바로 앞에 떡하니 독특한 모양의 폭포가 있습니다. 마치 고인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넓적한 바위가 물줄기 위에 올려져 있네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인데 자연이 연출한 거라니 신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수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물줄기가 약하네요. 아마도 본격 장마 기간이 지나고 정말 무더운 여름 휴가 시즌이 되면 그야말로 장관일 듯합니다. 계곡에 발 담그고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정말 신비로운 풍경의 멋진 숲입니다. 이제 바위집 보러 가야죠. 다시 길을 돌아 나와 숲길로 이어진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조금만 더 올라오면 이렇게 암자가 나오는데요. 이 암자 안에서 바위집을 볼 수 있습니다. 암자에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나무 사이로 바위가 살짝 보이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작은 구름다리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막혀 있군요. 살짝 돌아서 가야 될 듯 합니다. 예, 저 바위인 것 같네요. 와, 진짜 웅장하네. 드디어 실제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들어서니 거대하고 웅장한 바위가 떡하니 산을 둘러싸듯 등장합니다. 바위집 찾았습니다. 와, 바위가 층층이 쌓이는 틈 사이 작은 공간에 작은 집이 정말로 지어져 있네요. 마치 바위 틈에 끼어 있는 듯한 집이지만 비바람도 막아줄 것 같고 꽤나 안정감이 있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 바위집에는 시대의 비극과 사랑이 담긴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고종 때 문인 서유영이 남긴 야단집 금계필담에 전해지는 내용으로 소개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시기 가운데 하나인 개유정난 이후입니다.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세조가 되었고 단종을 지키려 했던 김종선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사육신의 죽음과 단종의 폐위까지 이어지며 조선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세조에게는 마음씨가 곱고 정의로운 딸이 있었습니다. 공주는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충신들이 차례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심지어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 왕후의 능마저 훼손되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세조 앞에서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세조는 딸이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부정한다고 여겨 크게 노했고 궁궐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정의대비는 공주를 살리기 위해 유모에게 보석과 노자를 지어주며 몰래 궁궐 밖으로 피신시키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주는 유모와 함께 충청도 보은 방면으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한 청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신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주는 자신이 세조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청년 역시 자신의 집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사랑에 빠졌죠. 약 1년 동안 함께 지내며 정을 쌓은 끝에 혼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혼인 후 서로의 과거를 털어놓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청년은 다름 아닌 개유정난 때 세조에게 죽임을 당한 김종서의 손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인 집안의 후손과 딸이 부부가 된 것입니다. 원수의 피를 이어받은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이 대목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조는 말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에서 자신과 너무도 닮은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여긴 세조가 아이를 따라가 보니 그곳에는 오래전 궁을 떠났던 자신의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딸과 손자를 만나 크게 기뻐하며 이제 궁으로 돌아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마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공주 가족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몸을 숨긴 곳이 바로 상주 백악산 자락의 성문사 보구람이었습니다. 보구람은 거대한 암벽이 갈라진 틈 사이에 만들어진 매우 독특한 암자입니다. 좁은 바위 틈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긴 통로가 이어지고 약 30m 정도 안쪽에는 사람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나타납니다. 작은 방과 부엌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어 오래전부터 바위집이라 불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세조의 딸과 김종서의 손자가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살아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구람은 단순한 수용처가 아니라 원한이 사랑으로 바뀐 장소로 기억됩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을 만들어낸 두 집안의 후손이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했던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보굴이라는 이름 역시 단순히 아름다운 동굴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욕심을 버리고 가장 소중한 보배인 사랑과 평화를 지켜낸 장소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조가 세상을 떠난 뒤 두 사람이 다시 산을 내려와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바위집을 보니 어떤가요? 이런 이야기가 얽혀있는 곳이라고 하니 더 고귀하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바위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철제 계단이 있네요.
계단 입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자물쇠로 걸어 잠겨 있네요. 지금은 아마도 스님들이 수행처 같은 곳으로 사용될 것 같네요. 바위 틈이라 협소해 보이면서도 은근 아늑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보글한 바위집을 품고 있는 성문사도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독특한 안방과 세조의 딸 김종서 손자 이야기로 찾는 분들이 은근 많으신 듯합니다. 성문사는 오래된 천년 고찰이 아니라 1990년 이광용 스님이 창건한 비교적 최근에 창건한 사찰입니다. 하지만 사찰이 자리한 터와 보글한 바위집은 훨씬 오래전부터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왔다고 하네요. 위치적으로는 속리산 국립공원과 이어지는 백악산 등산로 입구에 자리해 있습니다. 사찰 주변에는 거대한 화강암 암벽, 맑은 계곡,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산세가 어우러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을 단풍철과 실록이 짙은 초여름에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작은 오솔길이 있어 들어가 봤는데요. 혹시 반대편 법당으로 통하는 길이 있을까 해서 걸어가 봤는데 연결은 되어 있지 않네요. 어쩔 수 없이 돌아 나왔습니다. 근데 보글암으로 가는 중간에 깊은 수로가 있는데요. 장마가 지나면 시원한 물줄기가 흐를 듯합니다. 수로 옆 안쪽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성문사의 중심 법당인 극락보존입니다. 극락보존에는 서방종토의 주불인 아미타불이 봉안되어 있으며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기도 도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극락보존은 전통 목재 건축의 아름다움을 살려 지어졌으며 숭례문 복원과 광화문 복원을 총괄한 신응수 대목장이 건립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트레킹을 자주 다니다 보니 숲에서 많은 사찰을 만나게 되는데 잠시 머물며 사찰 구경을 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묘한 느낌을 느끼곤 합니다. 물론 오늘은 이야기를 찾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여느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의 여행이 된 듯합니다. 마침 목마른 참이었는데 물 한 잔 벌컥벌컥 마시며 오늘의 짧은 여행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